자, 그러면 타이핑 하기 전에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SQL 어댑터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와 함께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여기 보이죠?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오픈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어댑터 객체에 제공하는 필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셋을 조정할 건데요. 데이터 소스에 보시면 지금 데이터 소스에 데이터 연결돼 있고, 자, 도구 상자 가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데이터 셋을 드래그해서 폼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데이터 셋을 갖다 놓으면은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장 데이터 어댑터 클래스라는 게 제 거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컴퍼니 데이터 셋. 이거는 데이터 소스에서 추가할 때 데이터 셋 이름을 컴퍼니 데이터 셋으로 제가 적어 놨잖아요. 그게 맞죠? 저 확인. 눌러서 컴퍼니 데이터 셋 1이라는 실체화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데이터 셋, 컴퍼니 데이터 셋 1이 아니라 컴퍼니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거는 실체화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에러 메시지가 날 겁니다. 제가 정신없이 실습을 하다 보니 이걸 추가를 안 해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핑 하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그때 알았죠. 학생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폼에서 그 데이터 셋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겁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 어댑터 따라온 데이터 커넥션 객체에서 오픈과 클로즈를 제공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하고 끊을 건데요. 그거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즉 폼이 로드 됐을 때 할 겁니다. 제가 폼을 더블 클릭해서 폼이 로드 됐을 때라는 이벤트가 있는 모듈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 객체로,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의 모양으로 데이터의 내용들을 주고받고 할 건데요. 그러면 그 테이블을 생성하고 또 그걸 처리하고 다시 또 입력을 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모듈이 같이 공유하게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테이블 형식의 테이블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책에서는 테이블 2개를 선언하고 있는데 저는 EMP는 필요 없어서 DP 그냥 부서 테이블에 관련된 것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변수 하나만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폼 로드 됐을 때 안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QL 커넥션 객체에서 제공하는 오픈을 이용하겠습니다. SQL 커넥션 1. 오픈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이제 데이터 어댑터 객체가 제공하는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가 제공하는 필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셋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데이터 어댑터 필 이걸 이용해서 자 데이터 셋 이름 컴퍼니 데이터 셋으로 이름을 줬잖아요. 자 컴퍼니 데이터 셋 1 이게 끌어왔을 때 생긴 객체 이름이죠. 여기에 테이블 이름은 DEPT 데이터 어댑터에서 가지고 있는 테이블 중에서 DEPT 테이블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EMP도 채우고 있는데 저는 하나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끊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 커넥션 객체 이용해서 클로스에서 끊겠습니다. 자 데이터 어댑터에서 그 필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셋의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그거를 테이블이라는 제가 위에서 선언해 놨잖아요. 테이블이라는 데이터 테이블 객체에다가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퍼니 데이터 셋에 있는 일단 데이터 셋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컴퍼니 데이터 셋 1 여기에 있는 그 테이블 내용을 가져오는 그 메소드가 테이블스예요. 테이블스하고 가로 열고 부서 테이블 이렇게 해서
어댑터 객체에서 필 메소드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DPT 테이블로 채우고요. 그 데이터셋에 채워진 tables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DPT 내용을 테이블이라는 데이터 테이블 타입으로 선언했던 그 객체에 제가 넣었습니다. 자, 포맷을 이렇게 해놓고 다시 디자인 가보면 이제 데이터 일곡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왔던 그 번호하고 부서 이름을 이 리스트 박스에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라는 곳에서 코딩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12페이지 중간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 박스에 있는 아이템을 전체를 깨끗이 지우고, 그래서 저는 LST 이름이 LST DPT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점 여기에 아이템스 점 클리어 이렇게 해서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문을 이용해서 금방 우리가 저장했던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로우 단위로 그 레코드 단위로 계속해서 읽어오는 문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for each for each를 이용해서 로우 인 그 우리가 금방 저장했던 테이블 테이블에 있는 로우들, 네,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있는 로우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간에 각각 하나씩 로우를 저장해서 for each는 모든 것을 끝날 때까지 그 조회하듯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 박스의 아이템에다가 add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lst 리스트 박스 점 그다음에 items 점 add 해서 그 로우 중에서 우리가 번호하고 그 DPT 부서 번호하고 부서 이름만 가져올 거거든요. 따라서 로우 그 로우에서 DPT NO만 가져올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자, 그러니까 DPT 번호 넣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다시 부서 이름을 가져와야겠죠. 여기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주고 가지고 온 그 책에는 toString이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요. 그 DPT 번호가 인테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그 스트링으로 바꿔서 리스트 박스에 넣어주고 싶어서 toString 함수를 이용했네요. toString은 함수이기 때문에 뒤에가 가로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연결자를 이용해서 비어있는 칸 몇 칸을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자를 이용해서 로우 중에서 이제 dname을 가져와야겠죠. 자, dname은 분명히 그 var, chr형 타입으로 제가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toString 이용해서 확실하게 바꿔주고 있네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공간 확보 좀 하고, 자, 스트링 이용해서, 네, 이렇게 해서 그 번호, 부서에 있는 번호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띄어쓰기 연결해줘서 그 다음에 dname까지 해서 한 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로우를 검사해서 이 방식으로 넣어주게 되겠네요. 왜 이 버튼이 제대로 동작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눌러서 네, 프로그램이 일단 에러 없이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 151 누를게요. 그랬더니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에러 고치러 가겠습니다. 아마 오타일 확률이 높겠죠?
제가 dpt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dname 맞고요. dptno인데 dprno라고. 역시 오타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프로그램 계속 자, 중지를 시켜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읽어오기 하면 부서 1, 12, 10, 30에서 50까지 있었고요. 이게 부서 이름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읽어오기는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텍스트 박스에 가까이 입력을 한 후에 데이터 셋에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셋에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동작할 거라서 이 부분에 입력을 할 거고요. 이 코드 또한 212페이지를 참고할 건데 저는 이름을 각각 다르게 줬기 때문에 좀 다르게 들어가겠죠. 일단 데이터 로우 타입으로 그 new row랑을 만들어서 그 row를 그 데이터 셋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dim에서 선언을 하겠는데요. 제가 이런 텍스트 상자에 있는 것을 하나씩 가져와서 하나의 레코드를 만들 거잖아요. 그걸 저장할 이름 그 뜻에서 new row라고 그 변수 이름을 정한 거죠. OS에서 데이터 row 타입으로 여기 있네요. 자, 데이터 row 타입으로 그 new row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이블에서 제공하는 자, 생성자 자, 변수를 선언하고 아예 테이블에 있는 그 new row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테이블이라는 것은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테이블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로우를 만드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w row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new row라는 것은 제가 선언한 변수고요. 그 변수에 그 데이터 테이블 형태에서 제공하는 로우 타입으로 비어있는 로우를 하나 만든 거죠. 그걸 가리키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new row라는 이름으로 제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새로 만들어진 로우에 각각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상자 하나하나 있는 것들을 전부 가지고 올 건데요. new row에 있는 속성 이름에다가 텍스트 상자 이름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new row 처음에는 dpt 그 노예요. 근데 이게 속성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단하고 데이터 소스 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데이터 소스 눌러서 보니까 dptno, dname, log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참고해 가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dptno 이 속성에 넣어줄 겁니다. 자, 텍스트 박스 이름을 제가 txt dptno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속성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dname을 넣어주면 되겠죠. 제가 이거를 코드를 찾고 오타를 좀 잘 눈이 나빠서 잘 오타를 치니까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new row에 이번에는 dname 자, dname에 제가 텍스트 이름을 텍스트 박스 이름을요 txt dname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거기에 넣어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LOC 속성에 텍스트 박스 이름도 txt LOC라고 저장해 놨었어요. 이렇게 네,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새로 만든 new row 그거를 우리가 테이블의 row에 포함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객체인 테이블 그다음에 로우스 전체 로우스 집합에 플러스를 해줄 겁니다. add 금방 만든 new row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우고 그대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msg 박스 그리고 메시지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오브젝트가
그 프롬프트 S 오브젝트. 프롬프트는 화면에 나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스타일도 줄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그 물음표, 그러니까 X, 메시지 박스, 뭐, 느낌표, 아니, 이렇게 I, 정보를 주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메시지 박스도 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밑에 프로토타입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는 메시지 타입의 그 타입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는 모달인지, 디모달인지. 모달인지 이거는 본 프로그램이, 본 프로그램 밖으로 얘가 메시지 박스가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메시지 박스를 종료하지 않으면 본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메시지 박스를 종료하지 않고도 본 프로그램에 커서 갈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도 조정할 수 있는 게 다 옵션이 있네요. 일단 내용에서는 입력 성공,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제대로 동작하는지 또 실행해 보고 오류가 있으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1곡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고요. 부서 번호를 제가 60번 하고, 부서 이름은 선미부서, 장소는 133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 성공이 뜨는 거 보니까 제대로 데이터셋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셋에 들어갔는데 데이터베이스에도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제가 닫아 볼게요. 자, 잠깐 이거를 닫고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면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이 다시 데이터베이스 접근해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셋에는 들어갔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넣어볼 텐데요. 자, 데이터셋에 저장을 안 주고 해버렸네요. 잠깐만 다시요. 계속하고 시작. 자, 시작 눌러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60번 부서 그리고 장소는 660 저장. 자, 입력 성공 떴습니다. 데이터 195기 부서는 있는데 보세요. 지금 제가 데이터셋에 저장해서 데이터를 읽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70 내부서 770 데이터셋에 저장하고 입력 성공. 자, 그리고 데이터 195기 내부서. 이것은 제가 데이터 195기를 누를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은 거냐면 데이터 195기가 데이터셋에 있는 걸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95기 하면 데이터셋에는 제대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제가 MS SQL 데이터베이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찾기를 넣었더니 더 안 되네요. 자, 제가 MS SQL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좀 느리네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닫아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연결. 제가 현재 뒤에서 지금 동작 중인 것이 꽤 많아요. 작업이 동영상 편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좀 굉장히 느리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중에서 DPT 테이블, 네, DPT 테이블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컬이 DPT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10, 20, 30, 40, 50까지 밖에 없죠.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지금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DPT 테이블로 해서 모든 레코드를 검색했는데 지금 신종 부서까지 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실행 중인 창은 제가 닫았습니다만은 우리 비주얼 베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가 넣는 즉시 70번까지 계속 잘 들어가고 있었죠. 데이터베이스는 직접 없어요. 자, 제가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에는 계속 들어간 게 확인이 됐었어요.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댑터 객체를 이용해서 다시 연결을 시도하고 그 어댑터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이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 시켜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튼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버튼 하나를 만드는데 제가 속성에 가서 버튼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여기가 데이터 베이스에 반영하는 걸로. 책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을 DB와 동기 이렇게 써놨네요. 네, 그렇게 해볼까요? 데이터 셋과 DB 동기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이름 바쁘더라도 그런 거 습관화되세요. btn 그리고 sync라고만 하겠습니다. sync. 그래서 버튼을 DB와 동기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얘가 이제 클릭됐을 때 작성할 수 있는 곳에서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정말 데이터베이스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 그 코드는 페이지 214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시도해야겠죠. 자, SQL 커넥션 1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오픈. 그리고 우리가 이제 new row를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그 로우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빔하고 뉴로 이거는 자, 일단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로우 s 인테저 그리고 그 객체에 SQL 데이터 어댑터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기능을 쓰겠습니다. SQL 데이터 어댑터 1 객체에 있는 업데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테이블 자,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걸 하는데 그 내용을 이게 업데이트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지금 뭐냐면 반환되는 걸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우리가 저장해 놨잖아요. 데이터셋에 있는 것을 테이블 형태로 저장했는데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그 new row에 숫자가 들어가겠죠.
이것까지 해서 이제 커넥션을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하고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장했던 그 넘버로우, 뉴로가 아니라 넘버로우인데 제가 어떤지 타이핑을 찾고 그 로우의 개수가 업데이트하는 개수가 없다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업데이트할 개수가 발생하면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럼노우가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업데이트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업데이트 된 게 맞아? 안 맞아?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확인차 지금 인테저 변수 넣는 겁니다. 이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제대로 되면 지금 그 반환을 한 몇 개를 업데이트했는지 그 레코드를 반환하니까 그래서 1보다 적으면 업데이트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일단 업데이트를 할지 안 할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읽어오기 아까는 뭐 70번까지 바로바로 됐었는데 다시 실행을 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접속해서 다시 실행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신종 부서까지만 있는 거고요. 제가 60번 마이 부서 하고 장소를 112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읽어오기 그러면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이게 읽어왔으나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다시 한번 실행 눌러보면 여전히 그 50번까지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셋과 동기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성공했네요.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60번 마이부터 들어간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됩니다. 즉 지금 데이터셋에는 들어갔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시키려면 다시 여기 SQL 데이터 어댑터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하지만 데이터셋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연결돼서 업데이트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종료하고 그 다음에는 검색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15페이지처럼 디자인을 하나 더 추가해서 데이터 읽어오기를 이쪽에 좀 옮기고 버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의 이름은 화면에 보이는 버튼의 이름은 검색. 그리고 우리가 코딩에 쓰일 진짜 버튼의 네임은 btn retrieva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가요? 자, btn search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검색 버튼은 부서를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누르면 여기에 부서 여기 리스트 박스에 검색이 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 또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를 하겠는데요. 215페이지 그 상단에 테이블 키값으로 검색하기라는 거기를 참고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검색이기 때문에 검색 버튼 클릭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테이블에 저장된 로우를 가져올 건데요.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우에서 제공하는 find 함수예요. 그걸 이용해서 로우의 그 텍스트 박스에서 입력한 그 번호를 테이블에서 찾아야겠죠. 그 테이블을 찾아서 그 로우를 화면에 다시 여기 리스트 박스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다시 테이블 하나를 더 만들고 있는데 이 기존에 우리 만들었던 테이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테이블을 다시 만들었을까요? 데이터셋 1에서 제공하는 테이블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에 넣어놨잖아요. 저희가 이걸 넣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215페이지에 그 코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코드를 사용을 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dim 그 다음에 선언은 draw s 데이터 로우 타입으로 아이고 오타가 계속 치네. 데이터 로우 데이터 로우 타입으로 새로운 데이터 로우를 만들어서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로우스들 중에서 그 로우들 중에서 find 함수를 이용해 찾아서 가져올 겁니다. find 텍스트박스 이름을 제가 txt 저는 txt 그 다음에 dpt n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박스에 있는 텍스트 속성에 들어있는 그 값을 그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서 로우들 중에서 찾을 겁니다. 찾아서 d로우에다가 그 로우만 저장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존재하면 if d로우가 존재를 해야지 텍스트 박스에 뿌려줄 거 아닙니까? is not not이 아니면 자 그게 not이 아니면 nothing 자 그게 드로우가 is not 그게 nothing이면 then 그 제어문을 이중으로 좀 복잡하게 구성을 했네요. 책은. 그러면 txt 그 번호 일치한 부서하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에다 뿌려줘야 되잖아요. 저는 텍스트박스 이름을 txt dname으로 해놨거든요. 여기에 텍스트 속성에 그 금방 저장됐던 d로우에 있던 것들 중에서 dname만 가져와야겠죠. 이거를 혹시 모르므로 다시 toString을 이용해서 텍스트 박스에 넣어주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로케이션만 여기 텍스트에 d로우를 이용해서 로크 그래서 toString을 바꿔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게 동작도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새로운 것까지 이제 전부 업데이트했으니까 잘 읽어오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40번을 찾아보겠습니다. 40번하고 검색을 누르면 네, 40번의 관리부와 그 다음에 로케이션까지 로케이션은 그 데이터베이스 가봐야지 알겠죠? 자, 40번의 로케이션은 1104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검색 버튼도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15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테이블 2는 이퀄 그 코드는 저는 사용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이어진 실습인데 굳이 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어서 그 코드는 뺐고요. 그리고 내용 이름들은 제가 쓴 이름으로 다 바꿔서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실습은 이제 마치고요.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실습 같은 경우는 급여가 몇 이상인 사원을 검색한다거나 이것들은 유사한 그런 실습이고요. 데이터 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 뷰하고 그리드 뷰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이 데이터 뷰가 뭔지는 제가 화상 강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과제로 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화상 강의 때 들어오시면 과제를 쉽게 수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